안녕하세요. 박남근 보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실감이 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야겠지만 오랜 시일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은 제가 운전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접촉사고나 남의 차에 키스를 내거나 스스로 내 차에 잘못해서 박거나 그렇게 사고가 난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요. 차는 그진 아니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되었습니다. 폐차가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무사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밖은 멀쩡하죠. 그 모습은 멀쩡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실 거예요. 냇가에 가면 얼음장 속으로 고기들이 많이 다니죠. 그러면 해머로 나무 해머로 얼음을 때립니다. 그 얼음치기라고 그러죠. 얼음을 때리면 그 압력으로 해서 고기들은 죽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도 달리다가 자동차가 부딪히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 멍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표시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리와 뒷목, 양어깨 그리고 왼쪽으로 덩어리로 내려오면서 그중 한쪽이 좀 저립니다. 많이 좀 뻐근하면서 저려요. 일단은 제가 너무 개인 사업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를 매장을 잘 단도리를 해주고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침 병원 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침 병원 밥은 이렇습니다. 병원의 밥이 원래 맛이 없죠. 어제는 그래도 고기 반찬에다 했더니 오늘은 그렇지 않네요. 여기는 송파구 어느 병원입니다. 송파구 어느 병원인데요. 저는 운 좋게 이제 1인실에 와 있어요. 병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상의도 거꾸로 뒤집어서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저 바깥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바깥에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하여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항상 십자가는 우리 눈앞에 있죠. 태양도 오늘 멋지게 떴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은 대부분 조심을 하지 않죠. 사고는 언제 자기한테 불어닥칠 줄 모릅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비치면 너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들 분에게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해라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사람들은 대부분 가면에 속죠. 근데 가면에 속지 말라. 가면에 속지 말고 사람은 내면서 보따리를 풀어놓아야 되는데 풀어놓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이 없습니다. 자, 진실이 없고 대부분 무엇을 하나 숨기고 있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항상 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다. 또 숨기고 있어야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사중 추도를 났는데요. 일단은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연락해 하면 다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멀리 있을 경우에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저기 저 지방에서 났잖아요. 그 멀리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험회사 직원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 오기가 힘드니까 저 렌트카를 해달라. 그러면 상대방 뭐 가해자가 있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해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타고 오세요. 저는 몰랐는데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냥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고 그냥 택시 타고 터미널 가서 뭐 버스 타고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오시면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사고가 나면 3일 이내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입원을 해보니까요. 저 뭐라 자고 나니까 그 소변 검사하고 그 피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원하는 날 웬만한 거는 뭐 엑스레이 그런 거 다 찍습니다. 찍고 뭐 심전도 검사까지 하더라고요. 하여튼 병원에선 일일이 다 해줍니다. 저기는 한방병원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방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합의 문제가 이제 우리가 발생하잖아요. 일단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두르지 말아라.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보험회사 전화 와도 치료는 확실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또 평생 고생하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퇴원할 거예요. 도저히 병원에 계속 있고 싶은데 삶이 바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퇴원할 거예요. 저는 한 4일 정도, 3박, 2박이네요. 이틀 밤만 자고 3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이제 중요한 내 신체 부위를 어떻게 그 3일 안에 무슨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 4일째네요. 교통사고 난 지가. 아유, 이제 팔 아프다. 여러분, 제가 저 동남권 보따리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것까지 제가 이렇게 풀어놓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이제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이 오면 어차피 제가 합의는 해야 돼요. 합의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고 또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제가 많잖아요. 지인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야기하다 이제 자기 교통사고 났어 이러면은 그럼 대부분 이제 얼마 받았니?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어떤 애들은 120만 원 받았어, 150만 원 받았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250만 원 받았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야, 너 많이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 이러니까 자기는 3일 입원하고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그냥 나 300만 원 달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템을 좀 재. 잠깐만요. 아니. 36도 이요. 예, 저 간호사가 이제 체온을 재러 왔기 때문에 저 간호사님 얼굴이 나오면 안 되겠죠? 개인 신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잠깐 가렸습니다. 얼마 받았니? 그러니까 화끈하게 이야기해서 240만 원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부르니까 뭐 택도 소리 말씀해가지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250만 원 하자 이러니까 10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10만 원을 깎아줬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경련사고인데 24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조급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자 이럴 경우에는 아마 자기가 그 약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그 영업사원들이니까 뭐 영업사원인지 뭐 회사 그 보험회사 직원분도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회사에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이나 모든 보험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냅니다. 뭐 99%를 낸다면 0.1%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뭐 누군가가 받아가겠죠. 그거는 뭐 세상 살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겠고, 공평한 그 사회에서 또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주면 좋겠죠. 하지만 너무 악질적인 교통사고 환자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얘기로는 뭐 사람들 얘기로는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그냥 200한 3, 4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100만 원 받아도 좋고 150만 원 좋고 그래요. 뭐 돈에 그런 큰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제가. 일단은 이제 몸을 잘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쪽 다리가 좀 이제 발끝까지 저린데요. 그래도 저는 좀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처 능력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덜 다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다리 한쪽이 저리는 거 보면 무리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오늘 퇴원할 거예요. 오늘 퇴원하고 보험회사 전화 오든 말든 그냥 기다릴 겁니다. 어차피 보험회사는 전화 오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한 일주일에서 8일경 지나면 MRI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저리고 하니까 MRI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원 치료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이 과정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MRI를 찍을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는 MRI가 없고요. 다른 데로 의뢰를 한답니다. 그럼 제가 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야겠죠. MRI를 찍고 일단은 이상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상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상이 없어야겠죠. 이상이 없으면 저도 이제 아픈 부위 천천히 치료를 할 거예요. 천천히 치료를 하면서 이제 최대한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할 겁니다. 일찍 병원에 오면 되니까요. 최대한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한 다음에 그때 합의를 할 거예요. 이왕이면 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면 되겠죠. 뭐 너무 작게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얼마큼 자기가 귀한 몸이니까 자기 몸은 자기 가치를 충분히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두르지 마세요. 돈 몇 푼에 인생을 걸지 말아야겠죠. 저 역시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MRI를 찍고 만약에 MRI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아니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뭐 이 일 가지고 변호사 쓸 일도 없고요. 손해사정인을 찾아 괜찮은 사람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보상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손해사정인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괜찮다 싶으면 손해사정인에게 맡길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신경도 안 쓰고 편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MRI를 찍어서 이상이 있으면 손해사정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또 자유로운 활동을 계속 하겠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운전을 순식간 찰나예요. 그 찰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차간 거리는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시인의 딸 충북 영동으로 그진 주일마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장기간 다니다 보면은 사고 날 위험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죠. 저는 이번 경우에는 제가 운전하지 않았고, 또 항상 저도 운전수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천천히 가라. 차간 거리를 확보해라. 그래도 자동차 흐름 상황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 사고 낸 사람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걔는 저 때문에 그 차가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차도 이렇게 없애버리고 공업사에서 없애버리게 돼 있고 폐차하게 돼 있고, 아무튼 또 미안하더라고요. 또 제가 미안한 건지 그분이 나한테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항상 이제 낮은 자세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한 거겠죠. 제가 또 그 시간과 그 장소에만 없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도 자기한테 무슨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참 오늘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나면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비트박스라고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 상황에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했어요. 뒷차도 있고 하니까 비교적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하고 저도 이렇게 보험회사 처리하고 갓길로 차를 대서 이렇게 안전하게 병원까지 입원했습니다. 첫째, 이제 보험회사 이런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상금 문제, 병원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가까운 병원, 이왕이면 좋은 병원 중에서도 한방병원을 권해드려요. 한방병원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입원을 하세요. 무조건 교통사고 나면 입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상태를 최소한도 3일, 일주일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1년 후에도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속으로 멍이 들기 때문에 항상 입원을 하신 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서두르지 마시고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보험회사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거나 내가 가해자거나 내가 뭐 피해자거나 보험회사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 제가 가해자라면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세요. 잘못했다, 괜찮은지 하는 인간적인 도의를 다 해야 합니다. 먼저 괜찮은지, 그리고 보험은 잘 접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돈보다도 항상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씀을 이쁘게 하시고 충분히 그분한테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은 입원을 하시고, 일단 뭐 여러분들은 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동안 많이 낸 것도 있고 하니까요.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 있죠? 그거는 실제적이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더 다치고 더 아프시면은 저같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대부분 이게 유튜브를 보면, 교통사고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병원복을 입고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중에서 오늘이 가장 시간이 길은 것 같아요. 21분이나 됐어요. 일단 아침밥은 제가 먹어야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가면에 속지 마세요. 가면에 속지 마라. 사람은 내면 속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으면 항상 알 수 없는 어둠입니다. 모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가 박람회 보따리 아닙니까? 보따리는 대부분 싸멜도 있지만 보따리는 뭡니까? 풀어놓는 것이죠. 항상 내면 속에 있는 것을 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풀어놓을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히든 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내면 속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히든 카드는 깊숙이 최후의 히든 카드를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할 때 제가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잖아요. 부탁을 제가 거절하지 못하고 100%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탁은 이 사람한테 들어주면 이 사람한테도 마이너스인데, 그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간절하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히든 카드를 나한테 써먹어라. 그 사람한테, 그런 그분이 부탁을 할 때 마지막 히든 카드를 써먹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히든 카드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히든 카드인가 봅니다. 사람의 그 깊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상대방 히든 카드를 써먹는데 제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기회 같아요. 진짜 내가 중요할 때 그 부탁을 하거나 그런 히든 카드를 써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박남근 보따리, 구독자는 250명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세상 일을 폭넓게 말씀드리고, 어려울 때는 항상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엇이든지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박남근 보따리 많이 널리 퍼지게, 구독자가 많아지게 많이 선전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를 좀 많이 누르면은 이렇게 많이 번진답니다. 뭐 구독자가 250명밖에 안 되니까 뭐 좋아요 한 10개 달리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제 오늘 25분이 지났습니다. 항상 사랑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삶에. 아프면 치료하시고요. 치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은 그래도 끝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이 뭡니까?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시간 아닙니까? 수억만 년보다 우리가 뭐 많이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시고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베푸시고요. 잘 사세요. 저는 이제 뭐 잘 사는 것보다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